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 대표 안쌤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이 저희 학원의 강의장 중에 하나고요. 이제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끝장 취업에 제가 올린 블로그에 있는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 요것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제가 화면을 바꿔볼게요. 네, 제가 올린 내용이고요. 자기소개서 같이 쓰자라고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좀 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제 지원 동기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항목이 이 지원 동기 항목이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니즈를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지원 동기에는 뭐가 어렵냐면은 구조 잡는 게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구조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기업마다, 뭐 직무마다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굉장히 다양한 지원 동기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 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지원 동기다 보니까, 당분간은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저는 지원 동기만 하나씩 좀 포개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요 설명도 좀 들어보시면서 영상까지 같이 보신다면 훨씬 좋으실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동기가 과연 좋은 내용이냐, 아니면 반대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이 자소서는 일단 삼성전자 DS의 소프트웨어의 직무에 지원하셨던 분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큰 틀은 바꾸지 않고요. 뭐 이분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좀 제가 바꿔서 좀 이렇게 좀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소제목이 되겠죠. 소제목이 즐거운 일을 하자. 즐거운 일을 하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지원 동기의 소제목은요, 추상적인 내용이 되면 안 돼요.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다가와요. 근데 뭐야?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죠.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주자. 그 다음에 소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지원 동기에서의 소제목은 저는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줘라. 즉, 너는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니? 라는 거에서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는 개인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이에요? 개인 입장이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널 뽑아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저는 회사에 도움 줄 수 있는 내용 제시에 이걸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다? 회사에 도움 줄 수 있는 내용을 가급적 생각을 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직무 지원 동기가 있을 거고 회사 지원 동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랑 뭐 직무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비율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아니라 과연 이게 괜찮은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인 거죠. 먼저 이분은 첫 전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이 즐거운 수학이었는데 선배한테 끌려 들어가서 컴공 알게 됐고 그래서 컴공과 수학이 유사하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어서 성취감 매우 좋았다. 자, 직무 지원 동기 제시에서 여러분의 전공이 해당 직무와 연관성이 높아요? 그러면 굳이 이 직무로 바로 안 가도 되고 그냥 나 왜 이 전공 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만 말씀하셔도 돼요. 연관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특히 우리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체가 직무 역량, 그 직무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왜 이 직무인지에 대해서 막 어거지로 쓰지 말고 전공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다. 좋습니다. 이건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회사 지원 동기, 그러면 네가 이렇게 컴공 좋아하면 사실 컴공 갈 수 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 근데 왜 우리 삼전이야? 특히나 삼전 중에서도 왜 DS야? 그럼 여기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잘 밝혀야죠. 근데 무한한 잠재 가능성 때문이다. 삼성전자 DS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역시 다시 일로 가서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너를 뽑을 때는 왜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C가 아니고 너야. 나만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왜 삼성전자인지에 대한 구체성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무한한 잠재 가능성. 추상적인 잠재 가능성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요걸 얘기해 주자. 그럼 좋아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뒷단에다가 반도체 시설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다.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띄운다. 지속적으로 양질 소프트웨어를 고안해낸다. 구체적인 내용이 1도 없죠. 요거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아,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정보가 없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데는 구체적으로 못 쓰죠. 그럼 그런 데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정보가 없는데. 근데 삼성전자 DS에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삼성전자 DS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줘야 회사가 원가 절감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얘네 있어서의 과제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얘네가 앞으로 가고자 어떤 비전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정보는 1도 없다. 이건 좀 아쉽죠.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부로 갑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이기 때문에 포부로 가는데 포부는 더욱더 가관입니다. 포부,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1위다. 포부의 소제목 역시 지원 동기나 포부나 매한가지예요.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야 돼. 그럼 압도적인 1위가 내가 회사에서 1등 할래. 라는 내용인가? 아니면 회사가 압도적인 1위 할래? 라는 내용인가? 물론 후자겠죠. 근데 그렇게 중의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회사의 압도적인 1위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내 목표는 감히 엄두 내지 못할 삼전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여기 나오죠. 제품의 고성능, 고신뢰성을 확보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너무 좋아요. 구체적이잖아요. 넌 들어와서 뭐 하겠니? 뭐 하고 싶어? 고성능, 고신뢰성을 확보한 소프트웨어 개발할게요. 오케이. 그럼 포부가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나의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겠대요? 자기 개발하겠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없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성이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건 아쉽죠. 이렇게 한번 좀 뜯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지원동이 어차피 계속 갈 거예요. 제가 지금 끝장 취업 블로그랑 그 다음에 여기 이 끝장 취업 유튜브에다가는 제가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 동기를 최대한 다 뽀개버릴 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이 기업의 이 직무는 이런 지원 동기를 써야 되겠구나. 이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첫 번째, 지원 동기의 소제목 일기처럼 적지 말자. 뭐였어요? 즐거운 일을 하자? 안 돼요. 즐거운 일을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역시 지원 동기가 됐건 포부가 됐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그럼 구체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뭐예요? 기업 분석, 직무 분석.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DS를 지원할 거야. 그럼 이 시점에서 나는 삼성전자 DS의 이슈 5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 지금 삼전이 많이 밀려 있죠. 특히 HBM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차피 다 메모리 HBM 쓸 거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이 좋지도 않으니까. 거의 다 메모리 쓸 건 말이죠. 쓸 거란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는 무엇을 더 잘해야 SK하이닉스를 빨리 따라잡고 예전처럼 선두의 위치를 갈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술력을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난 소프트웨어야.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기술력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기술력들이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이슈, 그거에 대한 방법, 그거에 대한 다양한 툴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업 분석이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자꾸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쓴다라고 하면 사고가 깊어져요. 그리고 이런 게 어렵진 않잖아요. 누가 있어요? GPT가 있잖아요. 생성형 AI랑 이래저래 놀면서 그런 정보를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자소서는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런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한테 제보 주십시오. 저한테.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소서는 여러분 이것만. 이 항목에서 나는 평가자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전달할 거야. 그럼 끝입니다. 그렇게 자꾸자꾸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어찌됐건 문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말이 됐건 글이 됐건. 근데 말은 물론 기록에 남긴 하지만 공식화된 문서로 남기는 게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업무도 잘 하시게 될 테니까 저는 좀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소서에 대한 걱정 없어지실 거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도 위관점을 살펴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내리니까 좀 그러네요. 이건 그거니까 광고 문구니까 좀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잘 쓰시다가, 난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네이버 폼에 문의 주시고, 제 카톡이니까 문의 주시고, 여기 블로그에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사당역입니다. 교통이 요지죠. 사당역 위치를 선정하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사당역 10번 출구입니다. 사당역 10번 출구에 딱 30초 거리에 있습니다. 10번 출구 나오자마자 30초 거리에 있으니까, 일로 오셔서 저를 만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다시 이제 제가, 음,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게 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만 잘 써놓는 다양한 구조만 학습해 놓고 있으면 어차피 나머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의 경험 자체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경험 작성해라, 직무 역량 작성하라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부분만 좀 잘 작성하자. 이 부분만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저랑 같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